1937년 7월 2일 미국 해안경비대의 이타스카호로 긴급 무전이 도착합니다. 이타스카호를 볼 수 없다. 연료가 바닥나고 있고 현재 고도 1000피트에서 비행 중이다. 이타스카호는 하울랜드 섬에서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탄 비행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7시 30분경 도착한 이 무전이 아멜리아의 마지막 교신이었는데요. 이후 이타스카호 측에서 아멜리아 쪽으로 계속하여 통신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으며 아멜리아가 타고 있던 비행기 로키드 엘렉트라 역시 보이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확인된 그녀의 위치는 남태평양 한가운데로 하울랜드 섬에서부터 10km나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바다 한복판에서 사라진 비행기를 찾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미 해군은 마지막 교신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섬까지 폭넓은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어디에서도 아멜리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비행기의 작은 잔해조차 수거되지 않았죠.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세계 최초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한 여성 조종사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던 굉장한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항공계에서 여성으로서의 발자취를 남기며 독보적인 경력을 쌓고 있었는데요. 창공의 여왕, 하늘의 퍼스트 레이디 등 수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기도 했죠.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과 화목하지 못했던 부모 밑에서 자란 아멜리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자라났습니다. 학창 시절 때부터 수영이나 테니스 등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겨 했으며 또래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지냈죠. 당시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이래 하늘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비행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관심도 집중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1920년 10월 아버지를 따라 우연히 비행기에 타본 아멜리아는 그 10분간의 짧은 비행 체험 뒤에 그것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비행기 조종사라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922년 비행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녀는 세계에서 16번째 여성 비행사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6년 후인 1928년 6월 17일 아멜리아는 여성 비행기 조종사 최초로 대서양 횡단 기록을 세웁니다. 당시 대서양 횡단 비행은 목숨을 걸고 수십 시간을 비행해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었는데요. 아멜리아는 여성 최초로 20시간 40분이라는 기록을 달성하였죠. 이것은 아멜리아의 인지도를 전 세계적인 반열에 올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이에 대해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대서양 횡단에서 아멜리아가 맡은 역할은 비행기의 조종이 아닌 보조 역할이었기 때문이었죠. 횡단하는 20시간 40분 동안 파일럿이었던 윌머 스털츠가 모든 비행을 떠맡았고 아멜리아는 역할이 크지 않은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혼자서 직접 비행기를 몰고 대서양을 횡단하기로 마음먹습니다. 1932년 5월 20일 아멜리아는 미국 뉴펀들랜드에서 이륙하며 대서양 단독 비행에 도전하게 됩니다. 비행을 시작하자마자 고도계가 고장나고 엔진이 파손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그녀는 비행을 포기하지 않았고 14시간 56분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하였죠. 이로 인해 아멜리아는 국민 영웅에서 세계적인 영웅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 비행 하나만으로 미 국회로부터 수은 십자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프랑스 정부로부터는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라 불리는 레지옹 도네로 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죠. 아멜리아는 그 뒤로도 태평양 횡단 등 도전적이고 경이로운 비행들을 연이어 성공시켰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의 지도자와 리더들이 모시고 싶어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죠. 여성 비행사로서 이룰 수 있는 거의 모든 업적들을 수행한 그녀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계획이었는데요. 지구의 최장 길이인 29,000마일의 적도를 따라서 비행하겠다는 파격적인 도전이었죠. 1937년 6월 1일 아멜리아는 항법사였던 프레드 누난과 함께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6월 29일까지 한 달여간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22,000마일을 비행하는데 성공하였는데요. 뉴기니 섬에서 잠시 휴식과 재정비를 거친 후 남은 7,000마일만 비행하면 이 위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죠. 뉴기니 섬의 라에 지역에서 며칠을 보낸 그녀는 7월 2일 다시 출발하여 하울랜드 섬을 목적지로 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울랜드 섬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타스카호의 수신된 무전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당시
미 해군과 해안 경비대가 수색에 투입한 금액은 400만 달러로 현재 기준으로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수색 금액이기도 한데요. 66대의 비행기와 9척의 미 군함이 동원되었으며 7월 19일까지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3개의 섬과 2개의 제도를 수색하였죠. 하지만 대대적인 수색이 펼쳐졌음에도 작은 파편 하나, 유류품 한 점 찾지 못한 채 수색은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해군은 아멜리아와 프레드가 비행기에서 탈출하여 인근 섬으로 수영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인근의 모든 섬들을 철저히 탐색하였지만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결국 구조대는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실종 사건을 해상 추락사로 결론지었고 2년 후인 1939년 1월 5일 아멜리아와 프레드는 공식 사망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영웅이었던 그녀의 실종에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중들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였고 사건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으로 다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멜리아와 프레드의 행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추측과 가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실종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중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가설은 그녀가 하울랜드 섬 근처에 위치한 가드너 섬에 비상 착륙했다는 설입니다. 당시 연료가 바닥나가는 상황에서 목적지인 하울랜드 섬이 보이지 않자 대안으로 그 근처 가드너 섬에 임시 착륙하였다는 가설이었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중 가드너 섬에서 아멜리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유골이 남성의 것으로 판명되며 다소 허무하게 마무리되었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2015년 이루어진 재조사를 통해 유골이 남성의 것이 아닌 여성의 것으로 다시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유골이 나이가 많은 노인의 두개골이라는 결과가 함께 나오며 그것이 아멜리아의 두개골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 났는데요. 아멜리아가 가드너 섬에서 표류하다가 2차 세계대전 전에 혹은 전쟁 중에 사망한 것이라면 두개골의 추정 나이는 40대 초중반이 나와야 했기 때문이죠. 일부 학자들은 아멜리아와 프레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점령 지역이었던 사이판 섬에 불시착했고 일본군에 의해 처형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90년 NBC 방송은 일본군이 아멜리아와 프레드를 처형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이판 여성의 인터뷰를 방영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전무했고 무엇보다 사이판 섬은 아멜리아가 실종된 지역과 무려 4,300km 떨어진 지점이었기에 그다지 신빙성 있는 가설로 취급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아멜리아의 실종에 대한 갖가지 추측들이 제기되었지만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탓에 어느 것도 주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했는데요. 아멜리아 에어하트 사건은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도록 작은 실마리 하나 풀리지 않았으며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었죠. 그러던 2017년 7월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에서 놀라운 주장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국가문서보관소에서 아멜리아 에어하트와 프레드 눈안으로 보이는 인물이 찍혀있는 사진이 발견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사진에는 비행기로 보이는 물체까지 존재했죠.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시작하였고 해당 사진 속 인물들이 아멜리아와 프레드의 신체 비율, 머리 모양 등 외모적인 특징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히스토리 채널은 해당 사진이 실제 아멜리아와 프레드 그리고 그들이 탄 비행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아멜리아는 해상에서 추락한 것이 아닌 마셜 제도 부근에 불시착했을 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80년 만에 실종 사건의 미스터리는 풀리는 듯했죠. 하지만 머지않아 사진 기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히스토리 측에서 제시한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실린 책이 일본의 국립국회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는데 해당 책자의 발행 일자가 1935년이었던 것이죠. 아멜리아가 실종된 것이 1937년이었으므로 사진 속 남녀는 절대 아멜리아와 프레드가 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히스토리 측의 주장 이후 새로운 가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영웅으로 칭송받다가 그 울림 그대로 충격과 미스터리가 되어 돌아왔던 아멜리아 에어하트 실종 사건, 그녀의 행적은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